당일 주도주 포착. 오늘 단타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물 포커스 송검설입니다. 오늘 이 빠른 매매로 정말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내시는 단타 고수를 모셨습니다. 단타 고수 조슈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조슈아님, 멀리서 오셨어요. 네네.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오셨는데요. 그만큼 오늘 좀 뜻깊은 뭔가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슈아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블로그와 카페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일 주도주를 포착하시는 단타 고수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첫 질문부터 굉장히 포괄적으로, 예. 조금 대답하기 난해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예.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예. 네. 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고수라고 칭해 주셔서 정말, 네, 영광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뭐 주식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주식을 잘하고 싶어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네. 아까 제가 조금 포괄적이고 대답하기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나는 단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스윙이나 중장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장기 투자만 해,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런 자신이 하고 싶은 매매 기법에 따라서, 혹은 이제 사람들마다, 투자자들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도 다 다를 거고요. 예, 그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네. 예,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하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네네. 제가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 어떤 종목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을 왜 사는지, 네, 아니면은 그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사는지에 네.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여쭤봐요. 이 종목은 왜 사셨어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누가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샀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주식 매매를 할 예정이고 주식 매매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가면은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주식 매매를 잘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안 하다가 작년에도 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새로 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폭락장이었으니까 네.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뭐 들어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네.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캐주얼하게 접근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전혀 공부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턱턱 매수를 하는 거죠. 네. 원칙 없이. 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눌리거나 계좌 손실이 났을 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네.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충분히 공부와 그리고 이제 경험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아주 원론적인 건데요. 네네. 노력을 해야겠죠. 어. 네.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주식을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조금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주식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네. 왜냐면은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네. 예, 시장 조사를 하고 네. 예,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했을 때 잘 될지 안 될지 예, 그리고 이제 물건은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네. 주식은 전혀 공부 없이 그냥 예, 계좌 개설하고 오. 예, 종목 매수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심성, 준비성 예, 이런 거를 좀 가지시면 그래도 예,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네. 예,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준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주리리 분들은 기준 잡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시아님을 보니까 그 조건 검색식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매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주식 매매 기준을 조건 검색식에 설정을 하면 좋을지 한번 팁 좀 한번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 검색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조건 검색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그런 주식 매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기본적인 이것도 원칙인데 기본적인 네.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보는데 하나는 추세이고요. 추세. 하나는 수급입니다. 네.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네. 돈이죠. 그래서 추세가 좋고 추세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상향 추세인 거죠. 네. 주가는 아시겠지만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락하는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는 습성이 있는 거니까 물론 그 와중에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추세를 볼 때 추세가 딱 상향으로 정해졌다라고 네. 하면 그리고 거기에 거래대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네. 그 주식은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그 상승 추세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에 보면. 네. 그 차트에 보면 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동평균선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유목균형표도 있고 볼린저 밴드도 있고 스토캐스틱도 있고 네. 여러 가지 MAC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네. 네. 그 지표들마다 추세를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상향 추세로 잡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잡히는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 추세가 좀 살아나면서 네. 수급이 좋은 네. 종목을 좀 기준으로 잡자라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 중에 네. 그 일목균형표, 그 네. MACD 등등이 있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중에서도 네.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네. 저는 다 좋아합니다. MACD도 좋아하고 네. 볼린저 밴드도 좋아하고 일목균형표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조합해서 네. 그 조건 검색식을 만들고 네. 그런 조건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나 MACD나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표나 이런 지표들이 각각 네. 상승의 신호를 나타내는 그 신호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호들이 포착된 조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게 중복이 되면 더 좋아하고. 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 아, 네. 네. 네, 거래대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일단은 좀 높은 네, 네. 종목 중에서 네, 네. 뭐 일목균형표도 추세가 살아나고 뭐 네. MACD도 좋고 네. 여러 가지 볼린저 밴드도 좋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좋은 이런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게 네. 뭐 이 자리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조건들이 그 중복이 되면 중복이 될수록 네. 당일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 주도주를 포착을 굉장히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또 네. 모시게 됐는데, 네, 네. 여러분이 좀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좀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네. 단타 잘하는 방법, 네. 어떤 겁니까? 단타는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네. 급등주, 네. 네, 주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등주,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러면은 단타를 잘하는 방법은 이건 조금 대답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승의 신호와 함께 거래대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들,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저는 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데요. 그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네. 제 주변에도 이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장이 끝나거나 그러면 네. 뭐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종목들은 네. 이게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당일 주도주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주변에 뭐 단타 매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 교류나 아니면은 종목들을 장이 끝난 다음에 이 공유를 해보면 네. 들어가고 나온 자리가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좀씩 달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 자기가 가진 기준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종목 선정, 네. 두 번째는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 것인지에 네. 대한 경험이 네.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의 재무 건전성보다는 네. 수급을 굉장히 더 중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네.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전부 다 그 종목의 재무가 건전하고 종목의 그 기업이죠. 네. 그 종목에 해당 기업의 뭐 미래 성장성이 뭐 무한하고 뭐 이래서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날의 이슈, 네. 그날의 수급에 따라서 상한가를 가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단타는 그러니까 종목의 기본 가치를 따지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네. 그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단타 매매가 중장기나 이런 좀 이렇게 기간을 오래 두고 하는 매매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중장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따져야 될 게 많아요. 이것저것. 네. 단타는 사실 차트 분석만 제대로 되면 네. 충분히 그 안에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차트 분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네. 거는 어느 정답이 딱 있진 않지만 첫 번째로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종목 선정의 원칙이라든지 자꾸 반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종목 선정의 원칙이라든지 매수 타점의 원칙을 자기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적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아도 네. 매매를 해보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실전은 그 같은 것 같지만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론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실전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네. 야 너무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단타를 잘 하는 방법은 종목 선정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데요. 네. 그 팁을 잠깐 드리면은 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을 가지고 하세요. 단타 매매를. 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 대금 또 네. 그리고 수급 이런 네. 부분을 또 중요시 생각을 하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거 말고 네. 또 다른 네. 급등주 포착의 공식이랄 게 또 있을까요? 네네. 급등주 포착,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잘하는 법과 급등주 포착의 공식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어쨌든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종목을 선정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상향인 거 하나가 있고 네. 추세가 상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하향이었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상승의 신호들이 나오는 것들.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대금은 기본입니다. 급등주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저는 거래 대금이 없는 상한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종목에 대해서 별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진 상한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 종목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얼마 전인가 그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몇 달 전에. 네네. 주식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네. 당일날 사실 제 검색식에 포착이 됐어요. LG전자가. 네. 한 16% 정도에 포착이 됐어요. 플러스 16%. 네, 네, 그렇죠. 오. 네. 근데 저는 그걸 보고도 매매를 안 했습니다. 왜죠? LG전자가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초대형주니까. 그렇죠. 너무 시가총액이 커가지고. 네, 네. 그렇게 그 우량하고 시총이 큰 종목이 네. 상한가를 당일날 갈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네. 예. 근데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맞아요. 예. 거래 대금이 당일날 1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죠? 네. 이 거래 대금의 의미가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그러니까 당장 작년에 상한가 간 종목들의 거래 대금과 네네. 올해 상한가가 간 종목들의 거래 대금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거래 대금의 기준 자체는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당일날 1조가 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네,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종목들 그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좋아합니다, 제가. 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네. 매매를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 그런 것들 꼭 상한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예. 그런 종목들이 꽤 있죠. 예. 네. 그 특히 올해 들어서 그런 이제 상상도 못할 급등주들이 나오는데요. LG전자도 그 첫 번째 처음 제가 처음 경험해 본 그 상한가였고 네네. 상한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20%가 넘게 갔었죠. 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네 저희도 매매를 했었지만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불과 얼마 전에 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그런 종목들의 당일 들어온 거래대금을 보면 네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거래대금들이 막 들어오면서 20% 이상 급등을 시킵니다. 네. 저는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네네.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급등주 포착 신호 비결을 좀 알려주셨고요. 최근에 또 각광 받았던 테마주가 원전 테마주. 이 원전 테마주 좀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답하기에 앞서서